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오늘은 제가 박자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란뿌한테 동문이라고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찰스 형님인데 네. 또 말을 바꿨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바꿨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려고. 바로 살펴보죠. 안철수. 자, 여기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와튼스쿨 동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만나면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네요. 야, 도널드 트럼프와의 그 친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군요. 네. 보면 와튼스쿨 동문임을 강조를 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와튼스쿨 동문이니까 전쟁은 안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얘기하겠다. 뭐 이런 이루어지지 못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당선에 당혹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당혹스러웠을 거다. 마치 자기가 트럼프랑 동창이니까 자기가 더 당혹스러웠을 텐데. 어차피 모든 선거라는 건 50대 50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도 까야 아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무슨 뭐 안철수 국민의당 무슨 뭐 사무국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외교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이 오랜 그 민주계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 클린턴 때나 다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죠. YS나 특히 DJ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한 존경을 표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경의를 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DJ한테 당신이 이제 선샤인 팔러스 얘기 듣고, 아유 DJ 선생님이 조수석 앉지 말고 운전하시라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제가 실제로 그 북한에 5번, 6번, 정확하게 몇 번인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가본 횟수요? 네. 2000년 전후에 제가 많이 갔어요. 그때도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 남한 민주계와 미국 민주당이 잘 통하는 걸 아니까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길 바랬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상당수 고위 북한 관료들도. 그리고 공화당 싫어했어요, 원래. 전쟁 광들이잖아, 부시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이 돼도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네. 너무나 찰스 안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토론에서 한 게 JTBC 뉴스룸에 방송이 됐다고요. 네,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웃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한 발 앞서 가셨네요, 그 와중에. 네, 그 유승민 씨가 그래서 어제 살짝 저희가 웃겨드렸는데, 유승민 씨를 통해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앙일보인데요. 네, 이거 정말 웃겼어요. 얼굴까지 대상포진이 번졌다. 저는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김경수 도지사 재판장이 마음고생 8개월 동안 했다. 이거를 근데 얼굴에 대상포진 번진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지난 중앙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똥꼬에 종양 났다. 그거 생각나세요? 엉덩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덩이와 똥꼬 사이겠죠? 종양이 났다. 그래서 상당히 앉는데도 불편해한다. 이런 네.
더러운 기사를 보고 내가 왜 내가 이걸 읽고 알아야 되나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후두부를 강타하네요. 응? 제 생각엔 차라리 이거를 대상포진이 번져서 너무 아프셨다고 하니까 네. 이 함상훈 부장판사죠? 이분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지. 왜냐면은 이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은 고민했다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파서 그런 거다? 네, 아파서 차마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을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하튼 간에, 뭐, 센터신문, 뭐, 언론의 자유입니다만은, 네. 대상포진 번졌다 그래서, 뭐, 혹시 뭐 또 이렇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화려화 광고하듯이, 뭐 이렇게 협찬받고 썼나 해서 아래 무슨 화장품이나 뭐 그런 게 피부 치료제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썼나?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유는 단 하나죠. 김경수를 보내고, 김경수 지사를 옹이하는 이런, 시민 세력들한테 흠집을 매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도 사실 이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포진으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뭐 대상포진을 걸릴 만큼 정말 고심하고 고생해서 내린 판결이니까 너네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엄청 고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이 뭐 엄청 뭐 고생해서 감기 걸리고 입원하고 그랬다고 해서 수능 성적 뭐 좋은 성적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결과로 여하튼 뭐 판단을 계속 받는 지저분한 건데. 기사를 쓰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 오늘도 김경수 재판부 비난 뭐 이런 이것도 식으로 있었어요. 조중동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도 속보로 이거 판결 되게 이상하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논평을 했습니다만 논평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팩트에 기인해서. 근데 그 논평을 또 논평합니다. 조중동. 흔들기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 요 기사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하태경.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한 민경욱에 대해서 국제적 망신이다. 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무려 민트 동맹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민경욱, 트럼프. 네, 그래서 민트 이 동맹. 부정선거의 피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네. 민경욱의 주장이 조금 맥히고 민트 동맹 기사가 좀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는 조중동에서 그냥 손절을 했거든요. 민경욱 기사를 더 이상 안 써줍니다. 너무 자기들이 나갔다는 걸 아니까. 네. 근데 하태경 뭐 자꾸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결국은 자꾸 민경욱을 언급하면 할수록 하태경이 불리해지는 거죠. 민경욱이랑 대립각을 세워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말이죠. 실패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웃겼던 게 뭐냐면 그 민경욱 의원 전 의원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그 바이든 당선이 우리 당 국민의힘에게도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뭐 우리 당은 지금 한미 동맹 강화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동맹 강화 뭐 북한의 비핵화 이거는 모두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계와 아주 그 뿌리에 대한 공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주당이 무슨 아주 대한민국 민주당이 아주 진보적이고 레디컬한 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틀에서 궤를 미국 민주당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 이런 추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이 네,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을 추천한 야당도 야당이지만 본인이 최소한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뭐 하기로 했으면 음.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그거야. 어차피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수락했냐 하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야당이 이 경우에는 대신 사과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아, 이거 대놓고 그러면은 비토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음. 뭔가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이건희 씨 사망 장례식 날 장례 기간 동안에 지금 박용진 의원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자가 발전을 광폭으로 하고 계신데 이른바 그 삼성 저격수라고 하는 뭐 네이밍도 과연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박용진 씨가 문상 때 홍라희 여사가 자기한테 간절히 말을 했다. 이거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너무 감사하다며 자신의 손을 잡아줬다. 그런가 하면 홍라희 여사도 간절하게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했지만 밝힐 수 없다. 이게 개인 자격으로 갔으면 안 밝혀도 돼요. 근데 공무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이재용이나 홍라희 여사도 예를 갖춰서 환대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사유화하면 안 되죠. 관계를. 근데 이제 관계를 사유화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홍라희 여사가 뭐라고 간절히 말을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얘기. 그 얘기 아니었겠어요? 엄마로서 우리 이재용, 재용이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럴 거면 가지 말았어야지. 저도 만약에 제가 갔어봐요. 제가 평생을 삼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삼성의 그 자본 독재적 오너십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 전과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갔으면 이재용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다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이 날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잡아줬겠지. 그러면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는데요. 보통 원수끼리도 장례식장에서 손잡으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화해를 조성할 수 있는 큰 판을 해동의 판을 대동의 판을 깔아주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저랑 좀 안 좋게 지내던 정치인들도 몇 명 왔었어요. 그거 되게 고맙고 좀 이렇게 눈 녹듯이 오해도 좀 사그라지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재용 씨가 제가 갔으면 되게 고마워했겠죠. 그리고 홍라희 여사는 저희가 삼성 엑스파일 고발해서 자기 남편도 1조라는 큰 돈을 내고 이른바 삼성의 무슨 장학금으로 그리고 경영 전반에서 퇴진을 했어요. 제 보도 때문에. 그리고 그런가 하면 홍라희 여사의 그 남동생이죠. 홍석현 씨. 네. 유엔 사무총장 하려고 주미대에서 갔다가 바로 하루 만에 옷 벗었어요. 저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덕담하고 고인의 위로합니다. 그러면 반가워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갔으면 그런 최소한도 이 관계를 사유화할 것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갔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재용이랑은 완전히 이제 큰 정서적 타의를 가지고 있어? 홍라희 여사가 간절하게 말을 했어. 근데 밝히지 않는다? 그럼 대단히 부적절한데 앞으로 지금 대단히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의 문제는. 네. 단순히 이재용이 국정농단이든 아니면 뭐 주식 가지고 사기친 거든 둘 가지고 처벌받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줘?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조선일보까지 가가지고 타임캡슐을 묻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일보 사진을 땅에 묻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조선일보와 자기의 미래,
50년 동안의 미래는 한 배를 타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50년 뒤에 조선일보 타임캡슐을 열려면 그때까지 조선일보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동맹이 아닙니까? 이 행위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더니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박용진 대권 도전 시동 걸었다. 대권 레이스 다크호스 된다. 이게 모종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이런 홍라희 여사가 간절한 말을 했어. 이를테면 이거는 뭐 완전한 추측과 완전한 저의 소설입니다만 삼성에서 밀어줄게. 한번 대권 도전해봐.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저만 해도 저처럼 못 나가는 이런 삼류 기자도 막 여기저기 취재하러 다니면 저한테 딜이 옵니다. 아, 이 기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치 자금 대줄게. 정치 자금 대준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오해살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지대적인 소임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시려면 이렇게 석연치 않은 행보들을 남기시면 안 돼요.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그나마 젊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충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요거는 과거에 좀 눈구렁이처럼 정치 오래 했던 JP 같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다크호스 띄우는 기사 요거 상당히 좀 웃겼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논평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뜬금이 없어서 저는 기사를 잘못 쓴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윤석열 요즘에는 웃기는 뉴스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분이. 네, 원래 맞아요. 가짜뉴스 쪽에서 주름을 잡던 분인데 한 말씀 또 하셨습니다.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는 대단합니다. 저는 이게 공정은 빌 공짜 같고 국민은 이게 아픈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공정하려면 일단 본인의 장모와 와이프부터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과거에 불공정했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이제는 속속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수사가 무슨 뭐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말이야. 그게 친인척 수사하기 이렇게 힘듭니다. 월성 1호기보다 급한 그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왜 하필 또 대전지검에서 하냐고. 누봉. 이두봉.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굳이 대전까지 가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저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근이죠. 이 중앙부서인데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이나 만약에 진짜 꼭 수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런 데서 하는 거지 뭐 동부지검이나 이를테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전지검은 제가 대전에 있나요? 월성 1호기가? 아니잖아. 근데 왜 대전지검이야? 자기 최측근 이 누봉 지검장이 이끌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 윤석열의 공정한 국민의 검찰. 뻥이요. 긴 말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털어드리는 게 우리 이동형 TV에 출연하는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께서 쓰신 기사인데 정문영 기자 잘 계시나요? 잘 계시죠. 목요일에도 출연하십니다. 그러시군요.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부탁하냐? 내가 뭐 이동형도 되게 아닌데? 굉장히 뭔가 정문영 기자님에게 약간 정문영 기자님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아니요, 뭐 좋은 기사를 쓰시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음. 아웃사이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보기 좋은데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웃기는 뉴스로 소개해드렸던 홍문정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요런 게 말이죠. 사실은 아주 그 미미하고 또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언제 때 홍문정입니까? 친박신당 대표입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중진을 오랫동안 4선인가요? 4선 국회의원인데 지금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근데 홍문정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더구나 혐의도 경민학원 자금 세탁 사건이라고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좀 찌라시가 많이 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가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해당 상임위 산하의 IT 기업 관련자로부터 8,200만원 뇌물 수수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경민대학교 이사장 총장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교비를 허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 요거 참 머리도 좋네. 75억 원 가량을 횡령 배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자,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 사람을 사법 처리하기를. 경민학원을 마치 사근고 취급하듯 했는데 더구나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까지 했어. 그래서 2018년 4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20대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어. 되게 어렵사리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징역 9년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아마 풀려날 수는 없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음 달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네. 선고가 예정이 돼 있네요. 자, 옥중에서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 맞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웃기는 뉴스였는데요. 홍문종 씨, 요 기억나세요 혹시? 새누리 홍문종. 네. 아프리카 무용수 착취 의혹. 요거 아마 MBC인가 어서 보도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는데 자기 소유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이주노동자 12명을 이렇게 한 달에 65만원 월급 주면서 쥐가 들끓고 유리창에 구멍이 뚫린 곳에서 사육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좋은 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줄게 해놓고 데리고 와서는 이제 사기를 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한쪽으로는 학교에서 횡령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박물관 만들어서 세계적인 노동 착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됐겠냐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갔어. 이 보도 이후에. 사법 처리 안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이거 방탄 국회를 통해서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시켰던 홍문정 의원. 과거 권력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권력인데 이런 거 수사하는 게 바로 권력과의 대결이죠. 검찰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조금 덜 웃기다고요? 본격적으로 웃긴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후보로서의 이른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국내 뭐 경제 문제라든가 서민 주거 문제 이런 것 쪽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틀 속에서 국제 문제를 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개성공단 재개하고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요거를 지금 가장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정치 집단들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재명 네. 지사가 확실히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쓰임을
국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개성공단 재개 이거 대단히 지금 시점에서 지난번에 박지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려면 네. 이를테면 동아태 차관보가 뽑혀야 돼. 동아태 차관보 또 청문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정권 출범 이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내년 1월 20일 날 이를테면 스타트한다. 그러면 7월이나 돼야 한반도 외교팀, 국무부 외교팀이 세팅되는 거야. 네. 내년 7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때 진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평론가 박지희 씨의 주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이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네. 그 말씀을 오늘 아침 뉴스공장 정세현 전 장관님 네. 또 똑같이 하더라고.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 그 식견, 얘기를 내 식견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박지희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이른바 그 조기 임신론. 네, 제가 그거를 그쵸.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맞아요. 결혼 승낙 받기 전에 네. 만약에 사고치기. 먼저 사랑한다면 사고치기. 음. 그거를 거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보다 한 3일 먼저.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저는 우상호 의원님에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여가지고. 아니 뭐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뭐 당선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북한 아니 그 미국 눈치 이제 안 봐도 되는 시기가 이제 없을 거잖아요. 또 앞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네. 의원도 유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사전 대화를 통해서 예비적인 조치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재개 카드가 아니겠는가. 네. 그다음에 내년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전략적 인내인가 뭔가 때문에 북한이랑 얘기를 안 해서 대화를 안 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 쌩 까는 거. 북한 패싱. 북한 패싱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자기네 문제를 빨리 주목받아서 빨리 해결되길 원해. 그 미국 주도의 이 돈을 통해서 핵 문제를 제거하고 빨리 경제 개발로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북한은. 근데 쌩 까면은 계속 이게 대화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오바마가 쌩 까는 바람에 4번이나 핵실험을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쌩 깠어.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하고 나름대로 계속 인도주의적 수준으로부터 대화를 계속 촉발시켜서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 트럼프랑 꿍짝꿍짝하는 불량배 양아치가 아니라 폭력배가 아니라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전향된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 사실 제가 뭐 정세현 회장님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에게 듣기로는 김정은도 본인들이 핵으로 무장을 해서 본인들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자본들을 북한 내에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이 본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왜냐면 미국 자본이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은 자국민을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도움도 된다라고 김정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동의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계속 해줄 듯 하면서 뭔가 판을 자꾸 엎으니까 김정은도 트럼프 안 될 줄 알았어. 네, 불신이 싹튼 게 아닐까.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 우리가 기대한 게 우리가 잘못이지. 바보지. 잘 됐어. 자, 바이든이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가짜 뉴스에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웃기는 뉴스입니다. 지금은 나경원이 웃겼어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개성공단 재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 황당하다라고.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기 지금 앞가림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씨도 그렇고 어디지? 아까 뉴스 제가 하나 올렸었는데 그 약간 여자야 남자야?
김한규 씨하고 붙었던 그 강남에서 의원, 예. 그 그분도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고요. 네. 조은희 구청장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해요. 그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들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주길 원하는 게 아닐까.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대권 주자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고. 네, 맞아요. 유경준이요. 유경준 네. 의원도 계속 공격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재명 지사님 나를 한 번만 언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쟤 왜 저래 막 화난다고 하시는데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이 나경원 씨는 좀 앞으로 자기 앞가림 위주로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장을 냈어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 시장 경제의 주장, 요구이기도 합니다. 11월 9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 명의의 성명인데요. 여기 보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상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갱이 집단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죠? 이분들께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나경원 씨는 아예 정치를 안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대기업이랑만 하려고 그러나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웃기는 뉴스가 너무 지금 많은 나머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고 신문들은 지들끼리 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전반스의 광화문 8.15 이 광고 생각나시죠? 응? 네. 요거를 뭐 문재인 탄핵의 날 그래서 전화번호 쫙 하고 거의 무슨 뭐 자발 통문 이렇게 띄웠던 광고. 이거는 분명히 불법을 알면서도 사실은 광고에 응한 거기 때문에 언론이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 돈을 취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범죄적인 일이었는데 지네끼리 윤리심의를 한 결과 제재 대상이 아니래. 신문윤리위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돈 많이 주면 하고 돈 조금 주면 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건가? 신문윤리위원회 정말 오늘의 가장 베스트 웃기는 뉴스를 제공해 주셨는데 신문윤리위원회가 어떤 단체인가 제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되게 웃기더라고. 바로 이 김대성이라는 분이 제주일보 회장님인데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성? 이분이 신문윤리위원회 최장기 이사장을 지낸 분이에요. 신문윤리위원회 한번 쳐볼까? 김대성 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여기 있죠. 그러면 쭉쭉쭉쭉 위원회 속에 있습니다. 위원회 연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영 말고 이사회 임원 현황 역대 임원 들어볼게요. 보면 말로는 윤리를 얘기하면서도 언론들의 일탈적 광고에 대해서 실효적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 누가 이사장인가 봤더니 한국경제사장이 이사장이에요. 한국경제는 뭐예요? 재벌신문. 그렇죠. 정경련의 기관지. 그렇죠. 한국경제. 현대차가 거의 30% 가지고 있고 삼성, LG, SK가 10%씩. 정경련의 131개사가 40%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신문이죠.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야. 그러면 뭐 광고를 기업과 재벌 친화적 관점에서 기업 언론 친화적 관점에서 보겠죠. 쭉 이 사람 김기웅이라는 사람이 쭉 하다가 부산일보 발행인 이명관 씨가 하다가 조선일보 발행인 변용식. 이 방상훈 방씨 일가의 종업원 총지배인이죠, 이 사람이. 예?
변용식, 와, 조선일보 발행이. 조선일보. 네. 요 양반도 하다 2012년에 제주일보. 보면 이게 제주일보 회장 조금 전에 봤죠. 네, 요 양반.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대성 씨.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사장이야 12년, 11년에도 이사장이야, 12년에도 이사장이야, 9년에도 이사장이야, 8년, 아이씨 카운트하기 귀찮다. 진짜 쭉쭉쭉 이거 내려가지. 장기 집권인데요? 쭉쭉쭉 내려가죠. 90년대로 내려갔어. 90년대 쭉쭉쭉쭉쭉 여기 97년. 97년부터 이사장이야. 그럼 몇 년 한 거야? 다시 올라가야 되네. 아씨 또 7년부터 11년, 12년, 13년, 14 맞나 내가? 15년 맞아요? 맞네. 15년 동안 이사장이야. 신문윤리위원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야. 이것도 그럼 구속돼가지고 이때 이제 내려온 그렇죠. 건가 봐요. 2013년 2월에 구속돼가지고 네. 나온 거야. 2014년에 조선일보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어. 방준식 이분은 방가 쪽 어디요? 분인가봐요. 스포츠조선 대표 방준식. 그럼요. 감사가 이제 돈 문제 챙기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사장 조선일보, 감사 스포츠조선. 그 다음에 이사로 조선일보 논설주간 송희영. 거의 뭐 조중동 판입니다. 거의 조선일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17년 맞나요? 너무 오래인데? 네. 여하튼 17년 15년, 동안 15년. 네. 17년이지. 97년부터니까. 97년부터? 네. 네. 아니요? 15년. 15년이요. 네. 네. 15년이나 17년이나 개찐 도찐. 여하튼 이분한테는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요 양반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감옥 가면서 조선일보한테 원주인한테 넘어간 셈인 거지. 근데 김대성 씨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도 안 됐고 당시에 신문 윤리를 다 역행합니다. 지내 15년 동안 원하였다는 이유로 거의 안 씁니다. 기사를. 그런 가운데 저희가 좀 더 그나마 이제 당시만 해도 한겨레가 썼는데 횡령 사기 혐의인데 골 때립니다. 혐의가 옛날 회사 사옥 매각 대금을 일부 개인 용도로 그래서 130억 정도 썼대요. 이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현지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일보를 상대로도 추가로 돈을 빌려서 10억 정도 땡겼대. 이분들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결국은 이제 7년 6월을 구형받고 한참 이제 사셨는데 감옥에 사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혐의가 추가돼.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돼서 또 추가로 병합돼서 아마 재판을 받으신 것 같아요. 135 횡령 혐의는 135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 가로챈 혐의. 자, 요거는 빙산 일각입니다. 또 계속 늘어나. 최근에 이분이 아직까지 복역 중이신가 봐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여하튼 복역 중이신데 이 양반이 감옥에서 또 뭔가 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 경제 가중처벌 특정 경제범죄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살고 있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동생이 이제 제주일보를 이어받았나 봐요. 제주일보를 동생한테 신문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도메인 등을 무상 양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야. 감옥에서 또 하셨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계속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1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한국신문 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요? 전반스에 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광고가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멋진 윤리적인 그들만의 윤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럼 앞으로 뭐 돈만 주면은 아무 광고나 다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네요. 상당히 웃기는 뉴스였어요. 네. 그죠? 네. 그런가 하면은 요거 좀 받을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해훈 씨나 이분 오랜만에 보시죠? 그런가 하면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투 선거라고 명칭을 짓고 있대요. 쌍통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왜 미투 선거입니까? 네? 누가 미투를 했습니까? 그냥 고소 사건 아닙니까? 응? 미투가 뭔데요? 나도 라며 자기가 신원을 까고 성격상 이게 뭐 권력이 있다든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성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성을 미투 자기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확보하고 더 언론으로부터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또 중점적인 진실 추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미투 아닙니까? 근데 미투 선거. 근데 분명히 또 요게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써줄 겁니다. 미투 선거라고. 네. 그 그때마다, 미투 선거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웃기는 뉴스로 계속 제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웃기는 뉴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KBS, MBC 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다. 뽑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필모 의원께서 네.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 발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거 전이죠. 이용마 기자를 만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는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이 마치 그 국민 배심원단을 뽑아서 그분들이 내일 모레 저를 심판해 주듯이 국민 배심원단 100명, 200명 뽑아서 그분들이 아주 눈높이에서 누가 될지도 몰라 랜덤하게 그 정도 국민들의 수준이 다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우리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각의 공장, 인식의 공장, 공장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국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요거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이용마 씨가. 근데 암투병 중이던 이용마 씨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문병을 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약속을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도 콘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MBC, KBS를 여야가 비율로 논아먹게 하면 계속 정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해도 여야가 이 사회에서 대립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는 뉴스, 국민만 바라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우리 정필모 의원이 발의를 하시면 한번 이분을 모시던가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방송국이 정말 특정 정파에 그렇게 휘둘리는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럼요. 네. 국민만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요 웃기는 뉴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요새 JTBC가 시청률이 바닥입니다. 네. 직접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아이고, 씨. 갑자기 높아졌네. 큰일 났네. 요게 왜 이렇게 높아졌지? 갑자기 왜 이렇게 높죠, 근데? 4.1%. 이게 거의 왜 이렇게 높아졌지? 요 뉴스는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1%, 2%대였잖아, 여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1%, 2%란 말이야. 왜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날 당황시키냐고. 고객님들도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만 여하튼 평상시 1, 2%야. 그래서 JTBC가 뭔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저렇게 높아질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뭘 했죠 어제? 여하튼 간에 시간대를 변경하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여론조사를 앞뒤로 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지금 SBS랑 MBC랑 같이 붙고 있거든요. JTBC가. 네. 근데 SBS, MBC가 계속 시청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찌그러들고 있어. 그래서
뉴스룸 개편안을 계속 연구해 왔는데 결국은 태산명동의 서일주이다. 네. 시간대 변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어제요? MBC에서 야구 중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싶은 분들이 JTBC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SBS를 버리고 JTBC로 갔군요. 그럼 또 여기서 또 JTBC 말고 SBS 시청률 봐야겠죠? SBS 5.9, SBS도 어제 높았군요. MBC를 보니까 MBC가 야구 때문에 근데 지상파 뉴스가 사실 이렇게 2% 이상 2.6%가 빠지면서 그게 JTBC와 SBS로 갔군요. 진짜 이 입체적인 이 분석을 다소간에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여러분들 또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진실로 접근하는 방송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뉴스비평. 오늘도 웃기는 뉴스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웃기네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결과는 웃기게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